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시골에 저렴한 집 한 채 있다고 기초연금 대상 아니래요. 회원권 하나 때문에 탈락했어요.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왜 나는 못 받는 걸까요? 요즘 기초연금 받는 사람은 매달 33만 원씩 꼬박꼬박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게 탈락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탈락하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집값, 자동차, 전세, 자녀명의 집까지 진짜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를 사례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받을 수 있겠네, 이건 꼭 확인해 봐야겠네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 전에 이런 유익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연금은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께만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10명 중 7명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신청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절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받을 수 있는지 혹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제 제대로 확인해 보셔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득이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 금액이 월 34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면 아쉽게도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34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먼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는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소소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계시다면 그중 약 100만 원은 기본 공제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남은 100만 원 중에서도 7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즉, 실제로는 약 70만 원 정도만 소득 인정액으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나름대로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소득도 비슷합니다. 총 매출이 아니라 필요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익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계산되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뿐 아니라 자산도 소득처럼 환산되어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집이나 현금, 주식, 보험, 토지 등 우리가 가진 재산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소득환산액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4% 환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보험 등으로 1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그 금액의 연 4%를 곱하면 4천만 원이 됩니다.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월 334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즉, 다른 소득이 없고 집도 없으며 국민연금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10억 원 정도의 자산만 보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 기준으로 7억 원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시다면 수도권 기준 약 1억 원 정도 공제되므로 결국 6억 원 정도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4%를 곱하면 약 2,400만 원이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200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해지면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고 결국 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택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 한 채만으로도 소득 환산 기준을 넘기게 되므로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급이 얼마냐가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소득을 합산한 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이 월 340만 원을 넘는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어차피 못 받겠지 하시면서 신청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받으실 수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난 괜찮겠지 하셨다가 집 한 채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미리 정확히 계산해 보시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알고 보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탈락하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와 회원권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자동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건 소득이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가진 자산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어요. 내 차값은 현재 4,500만 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중고가 되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차량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가액도 낮아집니다. 감가를 반영한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하가 되면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 차량의 중고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차량 가액이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기억나시죠? 아까 말씀드린 4% 계산 방식. 3천만 원에 4%를 곱하면 120만 원이고 이걸 12로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즉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돈을 벌지 않더라도 월 1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회원권입니다. 콘도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예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분양 열풍이 불었을 때 1천만 원을 주고 콘도 회원권을 사신 분들 꽤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콘도는 망했고 시설도 낡고 가봐야 허름한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권 가격이 그대로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내가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왜 연금을 못 받지? 이유는 바로 그 회원권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회원권이 팔리지도 않고 쓸 데도 없는데 정부에서는 1천만 원짜리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더 심한 건 차량처럼 4% 계산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1천만 원을 그대로 매달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짜리 회원권 하나만 있어도 무조건 탈락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기초연금 받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애매한 회원권, 쓰지도 못할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은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외곽 지역에 많은 콘도들이 폐업 위기에 있거나 방 하나 구하려 해도 사람이 없고 시설도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괜히 돈 쓰셨다가
정작 꼭 필요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시면 정말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자동차와 회원권, 단순히 쓰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항목들도 정부 입장에서는 소득이나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녀 재산과의 관계를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형편이 어려운데 우리 아들이 너무 잘 살아서 기초연금 못 받는 것 아닌가요? 특히 이런 경우 많으시죠? 나는 월세 살고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아들은 20억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이럴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자녀가 아무리 부자여도 상관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 소득도 보는 경우가 있지만 기초연금은 자녀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 잘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내 명의의 집은 없지만 자녀 소유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정부는 그걸 무료 임차 소득이라고 보고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세 안 내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그만큼 혜택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집의 크기, 위치, 시세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꼭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은 자녀가 부자여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고 자녀 집에 살고 있어도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단지 계산되는 조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게 많지 않으니까 자식한테 돈을 미리 넘겨놓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국가는 다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모든 금융자산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5천만 원 이상 이체되는 돈은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 써버렸다거나 자식에게 줬다 해도 그 금액을 통째로 없어진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은 딱 하나, 자연 소비액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 원 정도까지는 줄었다고 인정해 주지만 그 이상의 돈은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1억 원을 줄였어도 완전히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3년은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억지로 숨기고 옮기고 계산해서 줄이려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국민연금도 조금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50만 원 이상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절반 가까이 깎이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국민연금을 덜 받을 걸 그랬다며 아쉬워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 받는 고정소득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이 자주 바뀌고 상황에 따라 줄거나 없어질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한번 금액이 결정되면 결정된 금액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지금 당장은 기초연금을 조금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낮추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평생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매년 그리고 1년에 2번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받을 수 있어도 내년에는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지금은 탈락했더라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겠지.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주민센터에 문의하고 자산 변동이 생겼을 때마다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은 기초연금도 받고 다른 혜택도 더 받는 것일까? 이해합니다.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현재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사업 실패, 배우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 현재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따라서 혹시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신다 해도 나는 지금 이 정도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조금은 양보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어쩌면 더 지혜로운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그래, 나는 자격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 분들,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정액으로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받는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감액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소득이 339만 원이라 기준에 간신히 통과해 기초연금 대상이 되었지만 옆집 어르신은 소득 2만 원이 더 높은 341만 원으로 탈락했습니다. 만약 기준에 통과한 분에게 33만 원 전액을 다 지급하면 오히려 탈락한 분보다 총소득이 더 많아져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에 가까운 분들은 일부 금액만 지급되며 경우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33만 원 전액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지금은 안 되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좀 넘겨놓고 몇 달만 기다리면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가는 재산 이동 내역을 모두 알고 있고 실제로 소비한 것만 인정해 줍니다. 또 회원권, 보험, 오래된 적금 등 잊고 있었던 자산이 나중에 걸려서 탈락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지방에 조그마한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거의 버린 땅이었는데 라고 하셨지만 정부는 그 땅의 공시지가를 그대로 자산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초연금을 받고 싶으시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계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정확하게 숨겨진 자산까지 말을 해야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계산이 정확하지 않아 결국 나중에 탈락하거나 환수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초연금에 대해 조금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지금은 조건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 기준이 바뀌면 나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확정 소득이고 기초연금은 국가가 어려운 분들께 제공하는 복지성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 두 제도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지나친 욕심이나 조급함 없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준비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